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판타지 리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로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경기 4경기의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은 루카 돈치치와 케빈 듀란트 그리고 카이리 어빙 이런 슈퍼스타들의 대결로 주목을 끌었던 댈러스 매버릭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는 루카 돈치치가 무려 41득점에 11리바운드 14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요. 카이리 어빙은 39득점 7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댈러스 매버릭스가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댈러스 매버릭스가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과연 이런 경기 플랜으로 올 시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현재까지 2승 2패를 기록 중인데 돈치치가 28개의 야투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팀 전체 야투 시도가 81개였거든요. 81개 중에 28개를 혼자서 던졌어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거의 한 35%에 달하는 정도인데 나머지 선수들의 야투 시도가 너무 적어요. 야투를 그러니까 던질 수 있는 선수가 적은 거죠. 이거는 루카 돈치치의 문제라기보다는 감독을 비롯해서 나머지 선수들의 역량의 문제인 것 같은데 크리스천 우드 활용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야투 5개밖에 던지지 못한 크리스천 우드였고요. 팀 하드웨이 주니어가 물론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13개의 야투를 던져서 6개를 성공을 시키면서 부상에서 조금 부활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다른 선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도리안 핀니스미스나 레지 블럭 같은 선수들이 전혀 공격에서 도움을 못 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스펜서 디니디도 공격에서 큰 도움이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럼 도대체 제가 지금 댈러스 매버릭스가 진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경기를 이겼죠. 그냥 이 선수 하나입니다. 루카 돈치치예요. 자, 41득점을 하면서 트리플 더블, 연장을 물론 가긴 했지만 야투 효율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3점슛 빈도수를 일단은 조금 줄인 것 같아요. 줄이면서 경기를 이끌어 가는데 2점슛 야투 효율이 올 시즌 일단 초반이지만 굉장히 좋고 자유투 성공률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조금 발전한 모습입니다. 물론 표본이 조금 쌓여야 하는 문제지만 그래서 루카 돈치치의 어떤 2점 야투 성공률이 그리고 돌파 비중도 좀 높아지면서 자유투 유도하는 경우도 많아지고요. 오늘같이 이제 브루클린 네츠 같이 조금 수비에서의 조직력이 약한 팀을 상대로는 더욱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와, 루카 돈치치의 능력에 정말 혀를 내두르면서 봤습니다, 오늘도. 자, 브루클린 네츠는 계속 양상이 비슷해요. 카이리 어빙이랑 케빈 듀란트 두 명의 몰빵 농구예요. 오늘도 듀란트 37점, 카이리 어빙 39점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대부분이 이제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면서 벤 시몬스는 오늘도 7득점 연장까지 갔지만 야투 7개밖에 시도를 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아직까지는 뭐 개선의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로테이션도 지금 딱히 바꾸는 모습이 아니고요. 세스 커리 정도가 이제 돌아올 자원일 텐데 세스 커리가 뭐 돌아온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타개가 될지는 정말 모르겠네요. 수비를 위해서 영입을 한 루이스 오닐 그리고 벤 시몬스 같은 선수들이 수비가 좋다고 정평이 난 선수들인데 수비에서도 브루클린은 그렇게 지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카이리 어빙은 원래 수비가 좋지 않은 선수이고 케빈 듀란트의 느려진 다리도 한 몫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브루클린 네츠는 시즌 출발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1승 4패예요 벌써. 강팀들을 상대로도 지고 있고 댈러스 같은 경우를 홈으로 불러들였다면 이런 경기는 잡아줘야 할 텐데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딱히 벤치나 다른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루이스 오닐 같은 선수들 판타지 리그에서 뽑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내 팀에 스코어러가 많은 경우에 말이죠. 이런 선수를 뽑으면 좋은 게 이제 턴오버 수치가 적고 수비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야투의 대부분을 캐치앤슛 3점슛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3점슛 개수 쪽에서도 조금 유리함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하위 픽에서 별로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은 루이스 오닐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이제 오늘 경기들 중에서 가장 흥미가 좀 떨어지는 경기였던
LA 클리퍼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경기. 오늘 오클라호마 시티가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맹활약에 힘입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오클라호마 시티는 선수들을 되게 폭넓게 기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굉장히 잘했죠. 24득점에 리번 5개, 어시스트도 6개. 이 선수 스틸도 좋아요. 수비 능력도 괜찮은 선수라 스틸도 3개를 기록하면서 팀을 이끄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돌트 선수도 터졌습니다. 21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또 벤치에서 폭셉스키를 오늘도 많이 기용을 했어요. 맨날 좀 다릅니다. 어떻게 기용하는지가. 그래서 15득점에 6리바운드, 3어시스트. 제가 사실 폭셉스키를 이번에 판타지에서 10인 리그에서 가지고 왔었는데 바로 버렸어요. 왜냐면 너무 들쭉날쭉해요. 어떤 날은 뭐 10분 쓰고 어떤 날은 이렇게 26분씩 쓰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은 그러니까 계산이 안 서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켄리치 윌리엄스는 오늘 뭐 많은 시간 뛰면서 12득점을 벤치에서 기록했고요. 오늘은 벤치 멤버들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더라고요. 다리우스 베이즐리도 22분을 소화했고, 또 주전 선수 중에 에런 위긴스도 꾸준히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받으면서 오늘도 11득점. 트레맨도 20분 이상을 출전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계속해서 많은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제일린 윌리엄스까지 만약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폭넓은 이제 로테이션을 가져가면서 올 시즌이 목표인 팀은 오클라호마 시티는 아니기 때문에 챗 홈그랜이 내년 시즌에 돌아오고 또 올 시즌에 좋은 신인을 뽑게 되면 내년 시즌부터는 아마 이 팀의 진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LA 클리퍼스입니다. LA 클리퍼스는 물론 지금 정규 시즌에 그렇게 큰 뜻을 두지 않는 건 알겠는데 초반 출발이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습니다. 폴 조지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나오나 마나인데 결국 나와서 야투 12개 시도해서 10득점에 그쳤어요. 턴오버도 3개를 기록했고, 그렇게 3점 슛도 전부 놓쳤습니다. 4개를 던져서. 그러면서 오히려 가장 잘하고 있는 선수는 지금 이비차 주바키치예요. 12득점에 18리바운드. 근데 이렇게 빅맨이 활약하는 농구를 사실 클리퍼스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기를 했을 때 팀은 지게 돼 있고, 뭐 노먼 파일도 오늘 잘했습니다. 21득점으로 올 시즌 하이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레지 잭슨도 오늘 18득점으로 잘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이렇게 잘하고 뭐 지고 이런 것 중요한데, 팀이 이기려면은 결국은 레너드가 나와야죠. 레너드가 나와서 활약을 해줘야지 이 팀이 뭐 좋은 성적을 거둘 텐데, 레너드의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레너드를 아무튼 기다릴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정규 시즌에 한 6, 7번 시드, 근데 플레이인 토너먼트 가는 건 좀 위험하니까 6번 시드 안에만 들 수 있다면 카와이 레너드가 건강하게 돌아온 플레이오프에서 승부를 걸 수 있다는 생각 같아요. 그런데 이제 판타지 리거들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판타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클리퍼스 선수들은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오늘도 로버트 코빙턴이 15분밖에 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또 조금 뛸지 몰라요. 조널도 20분밖에 소화를 하지 못했고요. 물론 이제 스탯이 좋지만 아무래도 출전 시간이 적고 안정되지 않으면 그 계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클리퍼스가 아주 골치덩이인 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카와이 레너드 나비 효과겠죠.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118대 110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리턴 매치에서. 올 시즌 NBA는 리턴 매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서부 컨퍼런스 팀끼리 혹은 동부 컨퍼런스 팀끼리는 연속 경기를 하는 배정이 많습니다. 자, 오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 오늘 그래서 제가 스테픈 커리의 활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테픈 커리의 저지를 입었는데요. 스테픈 커리는 정말 올 시즌에 5경기 중에 4번은 30득점을 넘겼고, 그 한 번조차 21득점인데 지난 피닉스전이었죠. 그 경기 빼고는 전부 30득점을 넘기고 있습니다. 33득점, 3점슛 무려 7개, 50%의 확률로 7개를 때려 박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승부처에서 이 선수의 이 야투 감각이 너무 엄청났어요. 그리고 클레이 탐슨은 이제 잡으면 던지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이제 경기 출전 시간을 조금 늘렸죠.
19득점에 3접시 5개를 성공을 시켰지만 야투는 31%로 조금 부진했지만 이제 좀 몸 상태가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앤드류 위긴스가 올 시즌 정말 잘해. 제가 지난번에 사과를 드렸는데 앤드류 위긴스의 이 꾸준함과 어떤 리바운드에서의 헌신적인 모습이 팀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어요. 확실히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를 기점으로 완전히 선수로서 성장을 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는 계속 올 시즌의 초반이지만 꾸준한 모습으로 팀의 승리를 이끄는 모습이고요. 드레이먼드 그린도 오늘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습니다. 10득점. 이러면서 워리어스는 3승 2패를 기록하게 됐죠. 뭐 순조로운 출발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이애미 히트는 백투백 원정 경기였는데 오늘은 지미 버틀러와 뱀 아데바요. 어제 경기 제가 이제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팀이 이상적으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수들이 고르게 득점을 하는 게 좋은데 오늘은 지미 버틀러와 뱀 아데바요에게 득점이 조금 편중이 됐어요. 타일러 헤로가 너무 부진했습니다. 12개의 야투 중에 9개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3점슛도 하나밖에 성공을 시키지 못하면서 7득점. 타일러 히로가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15득점 이상은 효율적으로 올려줘야지 팀도 승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선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이 뻑뻑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되면서 지미 버틀러가 자유투를 7개를 얻어내면서 경기를 풀어줬지만 아직까지 지미 버틀러가 올 시즌 결장이 없죠. 건강한 모습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 팀도 2승 3패로 이제 출발했지만 지금 이제 서부 원정길에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정들을 조금 이제 건너가면 본인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워리어스가 123대 110으로 조금 이제 치열하게 전개되다가 4쿼터 막판에 워리어스의 선수들의 슈팅이 터지면서 클레이 탐슨과 스테픈 커리의 슈팅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무난하게 점수차를 벌리는 모습이었어요. 막판에 봤는데 아무래도 스테픈 커리로 인한 파생되는 그런 공격이 너무나 위력적인 월이었습니다. 특히 체이스 센터에서 홈 경기는 말이죠. 그리고 다음 경기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팀입니다.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세크라멘토를 원정길에서도 잡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오늘 또 데스먼드 베인이 지난 경기에서 본인의 슛감을 이어갔는데 오늘도 3점슛 6방을 터뜨리면서 31득점으로 맹활약을 했고요. 자모란트는 꾸준해요. 22득점에 5리바운드 6어시스트. 오늘은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를 데스먼드 베인에게 양보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자유투를 5개 얻어서 모두 성공시킬 정도로 이 선수가 그런 슈팅에서도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하고 콘차르 선수도 오늘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딜런 브룩스가 지난 경기부터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의 대인 수비 능력은 정평이 나 있죠. 야투가 조금 기복이 심한 선수긴 하지만 이런 선수들이 이제 사크라멘토를 이제 짓밟았습니다. 사크라멘토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4쿼터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수비 조직력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수비가 발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잘 못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공격 전개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제 조금 이제 외곽슛 일변도인데 디에런 팍스는 시즌 초반에 움직임은 좋습니다. 오늘도 27득점에 6리바운드를 기록을 하면서 근데 도마타스 사보니스에 대한 활용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6개의 야투밖에 던지질 못했고 이게 사보니스가 슛을 많이 던진다는 건 확률 높은 농구가 된다는 건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서 사보니스가 11득점, 물론 리바운드 11개, 어시스트 9개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공격에서 이 사보니스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이제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좀 숙제인 것 같아요. 키건 머레이 이 선수의 어떤 슈팅 터치는 레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케빈 허더가 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고 이런 외곽 자원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하고자 하는 농구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스몰 라인업을 할 것인지 오늘 리션 홈스를 8분밖에 못 썼는데 이제 못 쓴 거죠. 왜냐면 이 워낙 발빠른 멤피스를 따라갈 수 없는 리션 홈스이기 때문에 세크라멘토도 지금 고민이 큰 것 같아요. 경기를 어떻게 본인들의 색깔을 만들어내야 될지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오늘 이렇게 4경기를 다 리뷰를 해봤는데
맞춘 경기, 제가 어저께 예상을 했는데 맞춘 경기 멤피스 경기 하나네. 25%의 확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뭐, 용기를 내서 내일 경기도 프리뷰를 해 보도록 해야죠. 역시나 리턴 매치입니다. 애틀란타 호커스와 우리 랑케이 기자님께서 애정하시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와의 경기, 디트로이트 홈에서 펼쳐지고요. 디트로이트가 어제 아깝게 졌었거든요. 근데 내일은 좀 무난하게 지지 않을까. 애틀란타가 생각보다 튼튼해요, 지금. 그래서 애틀란타 내일 승리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존테 머레이의 영입이 저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팀 색깔 자체가 지금 좀 바뀌었거든요. 좀 빨라졌고, 존 콜린스가 살아나면서 이 트레이 영이 지난 시즌에 야투 효율을 보여주지 못할지라도, 디존테 머레이와 어떤 이 존 콜린스의 달리는 농구가, 그리고 디안드레 헌터가 올 시즌 초반에 건강하면서 그들의 어떤 트레이 영의 짐을 덜어주는 모습이라서 애틀란타가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올랜도 매직과 샬럿 호네츠가 붙습니다. 내일도 테리 로지어가 나프트 프리에요. 라멜로 볼 당연히 못 나오고요. 그렇지만 샬럿 호네츠의 어떤 그런 끈끈한 수비력이 대단히 좋은 모습이었다. 저는 지난 경기, 뉴욕과의 경기에서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내일은 올랜도 매직의 승리를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파울로 벤케로가 홈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예상. 그리고 뭐 터런스 로스 같은 선수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터지는 선수들이죠. 내일은 조금 좋은 슛감을 보여주면서 올랜도 매직이 시즌 첫 승을 드디어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매치입니다.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와 보스턴 셀틱스. 사실 르브론 제임스가 클리브랜드에 있던 시절부터 두 팀은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라인을 보여줬었던 팀인데, 도노반 미첼과 제이 스테이텀의 대결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커리어는 제이 스테이텀이 이제 한 발 앞서가고 있지만, 도노반 미첼의 어떤 그런 의지, 투지 이런 것이 내일 보스턴 원정에서 TD 가든에서 어떻게 발현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추가 주목되는데, 두 팀 다 지금 3승 1패예요. 시즌 출발이 좋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보스턴 셀틱스가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토론토 랩터즈의 경기입니다. 리턴 매치죠. 역시 어저께 경기에서는 토론토가 미친 슛감을 발휘하면서 필라델피아를 꺾었는데, 저는 내일은 필라델피아가 승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저께 경기에서는 토론토 랩터즈가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3점슛이 잘 들어갔거든요. 특히나 뭐 게리 트렌트 주니어 같은 경우는 16개의 슈팅 중에 11개를 성공시켰던, 슛감이 이틀 연속 이어지기는 조금 쉽지 않잖아요. 필라델피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팀도 아니니만큼 저는 토론토 랩터즈가 내일은 홈에서 필라델피아에게 덜미를 잡힐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워싱턴 위저즈. 지금 인디애나는 1승 4패를 기록 중이고 워싱턴 위저즈는 3승 1패로 좀 초반 페이스가 좋은데, 내일도 역시 워싱턴이 홈에서 승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싱턴은 지금 크리스타 포르징기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디애나는 아직까지 이제 베네딕 메스더린이라는 좋은 신인이 있지만 그게 다다. 그래서 워싱턴이 지금 브래들리 빌이나 몬테모리스도 와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요. 루이 하치무라도 몸이 올라오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은 또다시 워싱턴 위저즈가 홈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미러키 벅스와 뉴욕 닉스. 이 경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뉴욕 닉스도 3승 1패로 초반 분위기가 좋고, 미러키는 아직 패배가 없습니다. 3전 전승이에요. 제일런 브런슨의 영입으로 상승세를 탄 뉴욕 닉스가 미러키 원정에 도전장을 내미는데, 아직까지 뉴욕 닉스가 미러키 벅스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정말 이 경기는 뉴욕 닉스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뉴욕 닉스의 지금 어떤 팀으로서의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게 단단하고, 탐 티보드 감독 특유의 어떤 수비 농구가 지금 자리를 잡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일런 브런슨의 활용이 되게 좋아요, 지금. 그래서 미러키가 한 번 정도는 실수로 미끄러질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테토쿤보가 아무래도 줄리어스 랜들보다는 월등한 기량을 가진 프론트 코트맨이기 때문에 미러키 벅스의 승리를 내일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리뷰하기 전부터 눈물이 납니다. LA 레이커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즈의 대결. 앤서니 데이비스와 칼앤서니 타운스의 대결이죠. 레이커스는 지금 4패입니다. 4전 전패입니다. 그리고 미네소타는 출발이 나쁘지 않습니다. 3승 2패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또 설상가상 내일은 미네소타의 홈 경기예요. 저는
미네소타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렌서니 타운스와 루디 고베어의 트윈타워를 앤서니 데이비스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스타일의 차이죠. 투빅이냐 원빅이냐의 차이라서 뭐 그게 경기에 크게 관여는 안 할 텐데, 미네소타도 발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투빅맨을 씀에도 불구하고 앤서니 에드워즈라든지 디안젤로 러셀이라든지 그리고 제이든 맥다니엘스 같은 선수들의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LA 레이커스가 사실은 이제 미네소타 같은 투빅맨을 깨트리려면 뭐냐면 밖에 끌고 나와가지고 3점 슛을 많이 던져주고 좋은 성공률로 성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심지어 앤서니 데이비스도 지금 외곽 슛에서 야투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미네소타가 승리를 거둘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카고 불스가 샌안토니오 원정에 떠납니다. 근데 지금 시카고 불스는 잭 라빈이 퀘스처너블이에요. 그러니까 뛸지 안 뛸지 모릅니다. 근데 왜냐면 잭 라빈이 지금 어디가 막 안 좋다기보다 계속 그냥 조심스럽게 관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제 생각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백투백이거든요. 그 다음날 또 경기가 있는 시카고이기 때문에 잭 라빈을 그렇게 무리시킬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고, 샌안토니오 스포츠도 데빈 바셀을 아웃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데빈 바셀은 포포비치 감독 피셜 언제까지 결정할지 나는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잭 라빈보다 부상의 상태는 조금 더 심각하다라는 건데, 물론 포포비치 감독이 그런 부분에서 오픈을 잘 안 하는 성향의 감독이기는 한데, 과연 이제 몇 경기 정도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판타지 유저들이 똥줄이 타죠. 딱히 이 선수가 빠진다고 해서 대체 자원으로 누구를 영입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프리모 선수도 내일 쉰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샌안토니오는 어차피 탱킹 팀이고 센반야마를 외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데빈 바셀을 무리시킬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시카고랑은 상황이 달려. 시카고의 잭 라빈은 이 팀이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서 그렇게 무리를 시키지 않는 것이고, 샌안토니오 스포츠는 말 그대로 시즌 자체에 지금 뜻이 없기 때문에 데빈 바셀을 쉬게 할 공산이 높은 거죠. 자, 다음 경기입니다. 유타 재즈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유타는 지금 파죽지세죠. 4승 1패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버 원정을 떠났는데, 이 경기는 전 덴버가 잡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유타 재즈의 그런 뎁스에 고전을 하긴 하겠지만, 덴버 너게츠가 지난 경기를 기점으로 조금 감을 잡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키치의 건재함을 또 확인했기 때문에 자말 머레이도 조금씩 감을 잡아가는 모습이라서 한 번쯤은 이제 터질 때가 되었다. 물론 기복이 늘 있는 선수고 기복이 좀 더 심해지기는 하겠죠. 부상에서 회복을 한 지 얼마 안 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전을 할 수는 있지만 덴버 너게츠가 내일은 어렵지 않게 잡아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빅매치입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맞붙었었던 팀들이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피닉스 선즈의 대결. 피닉스의 홈에서 애리조나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 두 팀 다 3승 1패로 출발이 대단히 좋은 팀들이고 강팀이죠. 사실상 올 시즌 서부의 어떤 패권을 노리는 팀들의 대결인데, 내일 브랜든 잉그램은 결장을 하지만 자이언 윌리엄슨이랑 허버트 존스는 퀘스처너블이라고요. 제 생각에는 나올 것 같아요. 이 경기를 타겟으로 한 경기를 쉬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그렇게 주전들을 넣을 것이고, 아마도 잉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지금 트로이 머피 3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전력에서의 공백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피닉스 선즈도 마찬가지로 전력으로 임할 것이고요. 저는 이 두 팀의 경기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일 펼쳐지는 경기 중에 가장 재밌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저는 과감하게 이 경기 원정팀이지만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폼이 너무 좋고 뎁스도 좋고 호세 알바레도라든지 뭐 허버트 존스 같은 선수들의 젊은 수비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멤피스의 스피드를 얘기했지만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스피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이언 윌리엄슨이 결장하지만 않는다면 이 경기를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휴스턴 로켓츠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지금 오늘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에게 안 좋은 소식이 떴죠. 지금 많은 판타지 유저들이 패닉에 빠질 만한 뉴스가 떴습니다. 데미안 릴라드가 1주에서 2주 정도 빠진다는 뉴스예요.
1주에서 2주 후에 재검진을 한다는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속편하게 2, 3주 정도 복귀까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게 좋고, 혹여라도 검사의 결과가 나쁘지 않기를 응원을 해야겠죠. 올 시즌 너무 좋았던 모습의 릴 장군이었어서 더 이 뉴스가 좀 아쉽지만, 시즌 초반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휴스턴 로켓, 내일은 그러면 이제 앰퍼니 사이먼스의 어떤 그런 유시지 퍼센트가 더 늘어나겠죠. 휴스턴 로켓츠는 지금 이제 좀 강팀을 만나고 원정길에 오르면 제일런 그린이라든지 케빈 포터 주니어의 야투가 조금 낮아지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가 수비력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 어떤 그런 화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릴라드가 빠졌지만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가 본인들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앰퍼니 사이먼스, 조슈아 할트, 그런 제레미 그랜트 같은 선수들이 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일 포틀랜드의 승리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예상을 그렇게 높은 확률로 맞추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은 위축되지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이제 같이 예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해보면서 느끼는데, 분석하고 뭐 홈 경기고 누가 빠지고 이런 거 예상 전혀 그만큼 NBA라는 리그가 정말 쉽지 않은 리그고, 정말 백지장 한 장 차이의 그 실력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리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제가 저의 어떤 틀린 것에 대한 변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재밌는 경기들이 많아요. 아직 매일매일 이렇게 빅매치들이 많아서 매일 아침이 기대가 됩니다. 요즘에 저는 7시면은 눈이 떠져요. 그 와이프가 지금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냐고. 제가 한 8시에 일어나서 출근해도 되는 스케줄인데 맨날 7시에 눈이 떠져서 오늘 누가 결장하나, 뭐 어떤 뉴스가 없나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지만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믿고요. 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판타지 리그였습니다.